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우박사입니다. 다들 즐거운 현충일 연휴 보내시고 계십니까? 아니 현충일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저도 네 연휴다 보니까 네 어제부터 해서 오늘까지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느라고 오늘은 또 귀가가 또 굉장히 좀 늦어졌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뭐 오늘도 이제서야 시장을 좀 보고 또 글도 좀 정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돌아와서 미국 시장 보니까 정말 깜짝 놀랄 일이 발생을 했었는데요. 시장에서는 그런 말들이 많았었죠. 엔비디아가 결국 글로벌 시총 1위가 될 것이다 라는 말이 많았었는데 정말 눈앞에서 애플 시가총액을 능가하고 한 5%만 올라가게 되면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시가총액을 이제 넘으려고 하는 네, 상태까지 올라온 거를 보면서 와 감개무량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이번 AI의 이 탄생 발전과 함께 정말로 대단한 기업이 탄생을 하면서 글로벌 증시를 이끌고 있고 특히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조정을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완전히 또 뒤엎는 엔비디아의 상승을 보면서 미국 시장 끝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고 주가의 고점은 쉽게 예단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엔비디아 대단하고요. 국내 같은 경우에는 미증시와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다 보니까 소수의 종목만 이러한 미국 시장 훈풍에 연동이 되고 그 외에는 사실 테마주 위주의 장세가 최근 연속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 점검하면서 또 많이 빠진 섹터가 나빠서 지금 시장이 이렇게 빠진 건 절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기적으로 정말 그런 거죠. 증시에 없었던 새로운 아주 판을 바꿔버릴 만한 이슈가 등장함으로 인해서 이 제한적인 수급으로 움직이는 이 국내 증시 상황상 개인 자금이 전부 다 네, 테마적으로 쏠려버리고 그로 인한 수급 이탈이 단기에 급등했던 여타 이제 원전이라든지 친환경 SOFC, ESS, 전력, 화장품 할 거 없이 이 다방면으로 수급이 다 이탈해버리는 현상이 화수 월화수 다 포함이 되는 거죠. 3일간이니까 월화수 3일간 연속이 된 흐름이었는데 금요일날 저도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이 아브레온가요? 아브레인가 아무튼 이 이번 이 고문 방한 이후 오전 9시 30분부터 이번 일에 대한 브리핑을 인터뷰를 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단기적으로 많이 오른 상태에서 나오는 내용이다 보니까 단기 차익 매물이 쏟아질 수도 있는 금요일 시장이 될 겁니다. 결국은 금요일도 제가 볼 때는 지금에 있는 대장주가 이제 변동성을 보이면서 시소 양상이 벌어지겠죠. 얘네들 급락하게 되면 그간 많이 빠졌던 종목군들이 올라가는 일이 발생을 할 거고 동시에 올라가다가 다시 얘네들 낙폭이 확대된 과정 속에서 낙폭이 크면 또 반등도 또 굉장히 또 세게 나오는 이 흐름이 저는 반복이 될 것 같은데요. 이럴 때 항상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거는 트레이딩은 결국 그냥 대장주 하나만 가지고 해라. 대장주 하나만 가지고 해라 라고 저는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죽어도 대장주 안에서 죽어야 된다라고 보여주고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늦었네요. 자, 엔비디아 시총 3조 돌파, 시장 강력한 대항굴의 테마 등장에 전체 시장 테마에 약세가 발생을 했습니다. 즉 이는 추후 모든 섹터와 테마의 시소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진 6월의 시장이 될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 외에 최근 3개월 동안 2차 전지가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는데요. 저는 이제 이쪽 부분에 대한 생각은 명확합니다. 아직까지 거래대금 증가와 산업이 턴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아서 사실 지금은 선침의 관점에서 볼 수는 있겠지만은 뭔가 변화의 조짐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상태에서 수출 데이터라든지 뭔가가 명확하게 바뀌는 흐름이 좀 나와준다면 하락을 멈추고 이제 본격적으로 턴하는 구간이다. 그때 가서는 그렇게 생각을 해볼 것 같습니다. 아직은 아닌 것 같다라는 뷰는
여전히 가지고 있고요. 그 밖에 이제 전력이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많이 밀렸는데 제가 볼 때는 지속해서 봐야 된다. 네, 봐야 된다. 이 구조적 성장을 화장품이 뛸 수도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라는 판단 하에 조정시 매수 관점에서 주목분들은 다 지켜볼 예정입니다. 즉 테마는 네, 명확하게 이 대왕고래 테마 하나로 놓고 대응을 하되 실적주 베이스에서는 눌림이 심하다, 조정이 심하다, 매수로 스윙으로 대응하면 되겠죠. 자, 들어가기 앞서서 미국 시장 먼저 좀 보겠습니다. 일단 나스닥 네, 주가 차트 제가 이거는 사실은 예전에 선을 그어놨어요. 이 박스와 이 박스 크기만큼 그려 놓은 건데 결국은 네 결국은 이때 돌파했던 만큼 상승이 또 나와서 또 박스 투 박스로 레벨업을 했습니다. 통상 주가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박스 투 박스로 올라가게 되면 빠지죠. 이 상승의 중간값에서 다시 반등을 했었기 때문에 이 상승의 폭만큼 지금 이 상승의 폭이 나왔다. 여기서 더 갈 것인가? 약간 미지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약간 미지수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모든 키는 엔비디아에게 맞춰져 있는데요. 금요일날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4.5%가 올랐기 때문에 국내도 똑같은 상황이 일단은 발생을 하면서 출발을 하겠죠. 대만 시장도 TSMC의 강세 속에 사상 최고가를 가는데 사실 대만의 중심이 돼서 이번에 반도체가 올랐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 외 뭐 한국이나 이런 종목군들은 사실 문제가 좀 있죠. 상대적으로 못 따라가는 흐름이고 다우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국내 증시는 아직까지는 삼성전자가 이제 돌파가 나오지 않은 이상 코스피는 이 박스권 탈피가 어렵다. 2차 전지 코스닥도 2차 전지가 폭등을 하지 않은 이상 지수는 그냥 박스권 흐름에서 계속 봐야 되지 않나 정도로 해석을 합니다. 금요일날 국내 증시 보면은 뭐 지수는 나쁘지 않았어요. 코스피 잘 달렸고요. 삼성전자가 거의 3% 급등이었기 때문에 뭐 지수는 나쁘지 않았는데 코스닥은 장 중에는 거의 하락 종목 수가 1100개 정도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오늘도 수요일도 코스닥 150업종이 강했구나. 그 중에서 2차 전지 그리고 알테오젠 뭐 HLB까지 시총 상위 종목이 그냥 지수만 또 올려놓은 흐름이었구나라고 판단이 됩니다. 뭐 이런 상태에서 이제 시장의 대부분의 거래대금이 수요일 날도 이 대왕고래 쪽에 쏠려 있다 보니까 나머지 쪽은 다 밀려버리는데요. 그런 종목들 좀 보면서 넘어갈게요. 지난주 시장을 보면 글로벌 증시가 동반 조정을 보이면서 이제는 좀 꺾이는 거 아닌가 하는 고민을 하게 만들었는데 그 모든 것을 비웃듯 전일 나스닥, S&P, 엔비디아의 시총 2위 등과 함께 신고가를 달성해 버렸습니다. 대만에 진행된 컴퓨텍스 일정과 더한 액분을 앞두고 시총 2위 3조를 돌파, 대단한 일이 발생을 했는데 그런 말뿐이 나오지 않은 흐름이라 내일 시장은 일단 반도체주들 갭상승 출발하고 시작하겠다 싶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 엔비디아의 주가의 방향성에 미 증시는 앞으로 크게 좌지우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기서 더 올라갔다가 만약에 빠졌을 때는 굉장히 미국 증시도 엄청나게 변동성을 키우는 상황이 발생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 국내 증시를 보면 소수의 종목들만 엔비디아의 훈풍과 동행을 하는 모습에 나머지 2차 전지의 신저가 갱신 이후 바닥권에서 단기 수급이 들어오는 흐름의 변화와 윤 대통령이 만들어준 열만 테마가 3일 연속 시장의 수급을 전부 빨아들이면서 다른 테마성 종목들 전부 단기간에 낙폭을 확대하는 그림에서 수요일 장이 마감됐습니다. 또한 SK하이닉스는 신고가 이후 상방에 대한 저항, 삼성전자는 더 나빠질 게 없다라는 흐름에서 엔비디아의 젠슨 화학 발언이 더해지며 방향을 다시 전환하는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보이며 빠질 때는 매수로 대응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D램, 낸드까지 영업이익률이 큰 폭으로 증가될 것으로 보여지고 하락시는 천천히 분할 매수 대응도 괜찮아 보입니다. 대한고래 테마, 과거 남북경합주, 수소경제, 원전 등 정부가 몰아붙이는 섹터가 등장을 한 것이죠. 이럴 때는 정부가 이제 나서서 맨날 뉴스를 만들어냅니다. 단기간에 많이 급등했다가 조정을 또 심하게 받는 구간에서 또 올라갈 건데요. 초전도체라든지 남북경합주라든지 다 한 번에 올라가는 테마 없습니다. 미친 듯이 올라가다가 미친 듯이 떨어졌다가 또 반등도 미친 듯이 하는 그런 테마의 흐름을 저는 분명히 보일 거라고 판단이 된 바,
조정 시 충분히 봐도 매수할 자리 충분히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쪽 테마가 생각보다 제가 봤을 때는 엄청 크게 지금 시장을 흔들어 놓고 있는데 잘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일단 이걸 보면 되죠. 3연상을 가는 종목이 나왔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한국가스공사를 상한가 이후에 25%까지, 그리고 1조 5천억 은봉이 나왔던 거를 또 10%까지 끄집어 올리는 이 흐름 자체가 일단 테마에 돈이 많이 들어오는구나 라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흐름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단기적으로는요, 내일 오전 9시 30분부터 액트지오 고문에 인터뷰 등이 있을 텐데, 지금까지 상승의 기대감은 한국까지 와서 이상한 말은 하지 않겠죠. 그런 생각으로 주가가 올라간 겁니다. 좋은 말만 할 태인데 정부가 발표한 것 이상의 새로운 게 나오는지 그게 핵심이고, 뭐가 나와도 단기 급등에 따른 조정 이후 다시 정비해서 움직이지 않겠냐 생각이 드네요.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오늘 뭐 나온 기사를 보면 정부가 뭐 내년에 한국석유공사 뭐 예산, 그러니까 이런 해외 자원 개발 예산을 2배 확대한다. 그 예산이 이제 대출을 이제 기존에 뭐 30%에서 뭐 50%, 그리고 뭐 8에서 90%막 늘린다. 뭐 이런 내용들이죠. 그리고 수요일 날도 뭐 장중에 뭐 시추 들선 뭐 계약을 했다. 뭐 등등등등 내용들이 굉장히 빠른데, 이것도 또 지나면 계속 내용들이 가공되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는 이제 뭐 그냥 가스가 제일 많이 나온다 하니까 가스공사가 뭐 나중에 지분을 가지고 뭐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것이고, 뭐 동해철관, 화성밸브는 일단은 어찌됐든 관을 묶고 땅을 파서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관 관련주들이 움직였고, 금요일날 뭐 개인적으로 고려 시멘트를 매매했지만서도 뭐 시멘트를 같이 넣어서 붙여야 된다라는 등 말들이 많은데, 이거는 테마예요, 테마. 머리로 이해하려면 머리만 아프지, 그냥 테마입니다. 돈 많이 들어오고 시장에서 대장주로 인정한 종목이 제일 많이 가고, 낙폭도 제일 적고 반등도 제일 강하다, 뭐 이 정도 생각으로 종목을 저는 지켜볼 예정이고요. 자, 2차 전지 섹터 3일간 강세로 전환되는 흐름 상당히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지금 구간은 선침의 성격이 강하다 판단을 합니다. 뭐 종목별로 보면은 대주전자, 실리콘, 음극재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뭐 엔캠, 중앙첨단 소재 등은 말할 것도 없이 수혜를 받았는데, 단기간에 이제 많이 오른 탓에 나머지 종목군들이 갈 때 좀 쉬는 모습이고, 의외로 전구체 많이 올라갑니다. 에코앤 드림하고 에코모티가 좀 많이 올라가는데요. 이런 종목군들 그 밖에 이제 양극재 종목군들이 되는데요. 일단은 대장인 LG엔솔이 확실히 바닥을 잡아주는지, 그 다음에 이번 달 패스하고 6월달 양극재 수출 데이터 전환이 본격적으로 움직이는지, 이 정도까지는 확인해 보면 하반기가 결정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약바이오, 알테오젠의 독보적인 흐름 지속되고 있고요. 조정 시 계속 뭐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고, 조정이 깊어지면 스윙으로도 봐볼 수 있다. 오스코텍 유한양의 이벤트 계속 진행이 되는데, 보유자 영역에서 뭐 저는 4만원까지 일단은 보고 있고요. 그 외에 ST팜, ABL 바이오 등 최상위급 종목들 위주로 관심 필요해 보인다 정도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보면 데이터 센터, 전력, 화장품, 전력 인프라, 전선, 뭐 변압기 등이 좀 많이 빠졌고, 데이터 센터 종목군들도 좀 많이 빠졌죠. 뭐 ESS 한다라는 종목군들 좌우지간 이 원전도 많이 빠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는, 보죠. 이번 주 시장을 총평하자면 단기적으로 매매가 꼬일 수도,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었을 시장이라고 봅니다. 저도 뭐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사실 이런 강력한 테마를 알면서도 너무나 빠르게 올라왔죠. 그러다 보니까 첫날 못 잡았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캡터 출발했지. 뭐 중간중간 단타는 하겠지만 이거를 회원님들한테 사라고 말을 도저히 저는 입이 안 떨어져서 못했습니다. 그러는 통에 뭐 예를 들면은 원전이라든 종목군들 빠지는 거 좀 잡았는데, 그 상승폭이 하락폭이 굉장히 크죠. 그런 식의 대응을 하긴 했어요. 근데 이게 명확해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상태에 시장에 없던 새로운 테마의 등장이, 이 자체가 굉장히 빠르고 모호하고 광풍같이 흘러가 버렸기 때문에, 사실 기 보유했던 종목군들이 박살나고
급락할 때 사실 대응이 안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여기는 약간의 동물적 감각도 필요하고 쌍따를 해서 붙어볼 만도 하고요. 근데 이게 항상 그렇잖아요. 20%라는 거 모호하다. 이런 모호함 이런 가운데 사실 대박주도 많이 나오기도 하고 반대로 급락도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경험이 있는 트레이더들도 사실은 긴가민가 하면서 거래 대금 보고 돈 보고 따라붙는 경향이 더 크단 말이에요. 사실 재료보다도 돈이 많이 들어왔어. 그 돈을 믿고 배팅해봐야지. 이게 크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의 테마는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온 테마다. 아, 크겠구나. 그렇다면은 나머지 테마가 이제 시소 양상을 붙을 거고 3일 연속의 급등을 보였으면은 이제 정도 얘네가 빠질 때 그동안 급락했던 종목군들이 반등은 하겠구나. 반등은. 근데 그 반등 정도에서 이 영일만 테마보다 더 강력할까를 생각을 해보면 더 강력하지는 못하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는 시장을 좀 대응해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영일만이라는 거대 테마에 잠식이 안 될 섹터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 실적이라든지 뭐 지속 가능한 이벤트를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만 가능하지 일반적인 테마로는 요 테마의 거래 대금을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 뜬금없이 이제 그 남북경협 스타트 끊었을 때요. 대부분의 종목군들 싹 작살나 버렸습니다. 그 당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남북경협주를 매매했었고 그 다음에 남북경협주 가기 전에 원래는 제약바이오가 엄청 셌다가 경협주 터지고 나서부터 제약바이오 작살나기 시작하고 시장 박살나고 그랬는데 그때 유일하게 또 갔던 섹터가 있어요. KMW, 오이솔루션 그 다음에 뭐 5G 관련주들 왜 실적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종목군들은요 그 안에서 얘네 때문에 급락을 하면 계속 올라갑니다. 기회로 생각하고 매집이 들어오고 다시 올라오고 다시 올라오고를 했습니다. 그게 지금의 어떤 섹터와 연관이 됐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데이터 센터든 전력이든 화장품이든 그 안에 저는 답이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자, 뭐 시간에 좀 볼게요. 시간에 보면은 뭐 사실은 하루가 지난 이후에 또 미국 시장을 오늘 검토를 해 봐야 되기 때문에 또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 대부분의 이제 이 종목군들 많이 또 밀리는 흐름에서 좀 마무리가 됐죠. 그거는 3일간의 급등 속에서 한국가스공사 단기과열 들어가고 뭐 이제 투경 걸리고 투자 주의 걸리고 막 할 겁니다. 단일가도 속출할 거고요. 그 과정 속에서 조정받고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해 보고요. 나머지 이제 원전이라든지 단기에 일정이 있는데 올라가면은 제가 볼 때는 정리하면서 대응하는 게 속 편하겠다. 일단 그렇게 판단을 해 봅니다. 자, 국내 지수 잠깐 보면 최근에 이제 코스닥 사실은 이 구간에서 추세대를 이탈을 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우려를 좀 했습니다. 여기서 더 빠지면은 이 레버리지를 ETF를 주워 담으려고 회원님들한테 문자도 보내놨는데 사실 이때 150원 차로 제가 매수를 못했었어요. 그러면서 좀 단기간에 3일, 1, 2, 3, 4, 4개월 동안 또 올라왔는데 미증시 강세에 의해서 반등은 하겠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이 주요한 장기 이평선을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확실하게 돌파가 안 되면 여전히 뭐 좁은 박스권에서 갇힐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가 이 구간이 넘어가는 흐름이면 지수 올릴 수는 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못 간다? 그럼 코스피도 박스권에 계속 갇힐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고 시장을 저는 기본적으로 바라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SK하이닉스부터 삼성전자 하나하나 좀 볼게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뭐 엔비디아 젠슨왕 발언 이후에도 뭐 시가 개파락 이후에 좀 반등하면서 양봉 마감이 되는데 갭이 들어도 20만원 이 라운드 피겨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미증시에 엔비디아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SK하이닉스도 갭을 좀 많이 들어놓고 출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갭을 좀 많이 들어놓고 다시 뭐 신고가를 달릴지 이거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삼성전자도
삼성전자도 일단 최근에 연일 매도만 하던 외국계에서 4천억 정도 금요일에 좀 들어왔는데요. 이런 구간에서 뚫고 올라갈지 계속 지켜보면서 만약 삼성전자 다시 내려온다면 이러한 장기 평선들이 바닥을 지지해주는 구간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드네요. 조정시 계속 매수 관점에서 이제는 좀 봐봐도 될 것 같고, 반도체 이제 한미 반도체가 최근에 약간 노이즈가 좀 있으면서 급락을 해서 그런지 PSK 홀딩스가 아주 견조한 흐름 속에서 신고가를 좀 냈네요. 박스권을 만들고 레벨업을 하고 박스권을 만들고 레벨업을 했는데 아주 촘촘하게 가는 종목이라 이거는 뭐 따로 대응하기가 좀 쉽지는 않아 보이고요. 그 밖에 이제 뭐 DI가 삼성전자 뭐 그런 걸로 시간에 상한가를 좀 들어왔던 종목인데 시가 갭 이후에 아침에 뭐 이렇게 밀렸다가 뭐 한 번 더 시세를 주고 빠졌는데, 이게 보면은 항상 이 신고가 영역에서 반등하자마자 죽어버리면은 꼭 급락이 많이 나오죠. 이 신고가 영역에서 돌파하자마자 빠져버렸을 때 항상 그 신고가 영역은 그런 구간을 조심해야 됩니다. DI의 이슈로 신고가 간 게 아니라 삼성전자 이슈로 신고가에 가서 그런 현상이 좀 발생을 했고요. 단기적으로는 계속 이 영일만 관련된 종목군들 위주로 계속 체크를 하고 트레이딩을 봐야 된다. 일단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국가스공사 단기 과열에 일단 좀 들어갔는데요. 사실 금요일날 좀 뭐 좀 더 빠지면 들어가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예 매매는 저는 못했습니다. 아예 매매는 못하고요. 뭐 이런 구간에서 계속 돈들은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장 막판에 이런 강력한 저항 구간들 에서 맞고 떨어졌죠. 단기간에 급등한 성격도 있고, 이 상태만으로도 바닥권에서 45% 주봉으로 보면 45% 46% 상승한 가운데 이 최대 매물대 구간에서 걸린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올라가더라도 단번에 돌파보다는 조정을 받는다면 4만원 언저리 혹은 주봉산 3일 5일선 근처에서 단일가에서 한번 봐볼까라는 생각도 좀 하고 있다 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돈은 많이 들어온 상태에서 단기 과열에서 그 물량은 처리가 불가능하겠죠. 밀렸다가 단기 과열 끝날 때쯤 다시 올라가는 뭐 그런 흐름 예상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한국가스공사 그리고 동양철관 상한가 점, 그 다음에 매물 소화, 그리고 여기에서는 저항이죠. 이 구간 저항을 바로 앞둔 구간까지 단기간에 올라왔습니다. 이런 월봉상 저항 구간을 단번에 넘어가기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일단 상한가에 들어간 상태에서 이 구간을 돌파하더라도 거래가 굉장히 많이 터질 가능성이 저는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이 구간에서 보는 것보다는 나중에 조정을 어떻게 받는지 보면서 하락이 멈출 때 봐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람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보면 상한가를 1, 2, 3방 찍고요. 이 하단에서 뭐 11선이라든지 여기서 지지받고 다시 올라가는 흐름 보이죠. 단기간에 폭등해 버리는 종목군들의 주로 나오는 현상이고요. S 바이오메딕스 예를 들면 단기간에 얘도 상한가 올라왔죠.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뭐 고가 만들고 밀렸다가 올라가고 이런 매물 소화 과정이 분명히 나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돈들이 많이 들어오고 급등주 성격을 지금 만들고 있기 때문에 단기 폭등해 버리면 이런 아무튼 현상이 나오겠죠. 그리고 화성밸브가 아침에 보면 시가에 빠졌다가 순식간에 밀렸다가 올라가고 빠졌다 올라가고를 반복하는데, 아무튼 물량을 털어내기 위해서 어찌됐든 액션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관점에 이제 비중을 줄여가지고 매매로 대응하는 게 좀 맞아 보이고요. 뭐 수많은 테마주들이 존재합니다. 수많은 테마주들이 존재하는데 뭐 새로운 종목군들도 막 올라오고 하기도 하겠죠. 금요일날 사실 넥스틸은 보진 못했고요. 이 시간에 점심 먹으러 가서 아예 대응 못했고, 뭐 이상한 뭐 고려 시멘트 좀 올라와서 상하가 구간에서 당연히 상 터지겠지 하고 좀 보다가 눌림에서 금요일날은 한 종목 매매 좀 했던 것 같아요. 한 7% 정도 눌림으로 좀 받아가지고 뭐 매도하고, 영일만 관련된 종목분들은 매매는 거의 안 했는데요. 금요일날 매매는 거의 안 한 상태에서
마무리를 좀 졌고요. 자, 이제 영일만은 잘 지켜봐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그 밖에 알테오젠 보면은 일단 신고가를 만든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강한 흐름입니다. 보통 이런 종목군들 밀리더라도 이런 강하게 들어왔던 자리를 쉽게 급락시키지는 않아요. 만약에 뺐더라도 아래골을 달기 때문에 강하게 빠질 때 뭐 3일선이라든지 첫 5일선 기준에서 대응해 볼만 하다 생각이 들고, 오스코텍의 경우에는 이 구간이 돌파되면 저는 단기 목표를 4만원으로 잡았기 때문에 4만원 구간에서는 매도로 좀 대응을 하고 나머지 물량만 좀 가져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유한양행도 최근에 수급이 굉장히 좋아요. 외국계에서 3일 연속 돈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사실 유한양행이 굉장히 무거운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 구간이 쉽게 돌파될지 모르겠는데, 돌파가 되면 뭐 새로운 수급이 발생할 수도 있어서 돌파되는지의 흐름만 좀 지켜볼 것 같고, 그리고 ST팜이라는 종목도 5일이라든지 11선 이 근처에서 지지 영역을 좀 확인하고 대응을 해 보려고 생각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는 몇 개 안에서 좀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고요. ABL 바이오도 상당히 흐름이 최근에는 좋아진 것 같아요. ABL 바이오도 상당히 좋아진 것 같고, 큐리옥스 바이오시스템도 참 좋아하는 종목이었는데, 새로운 신제품 관련해서 이슈라든지 그 다음에 미 정부 이 표준화 관련된 내용들이 사실 나와야 될 일정을 넘어 버렸기 때문에 사실 뭔가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매매가 개인적으로 좀 꺼려진다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매매는 안 하고 있고요. 자, 원전 볼게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거래대금이 이때 1조 4천억이 들어왔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거래대금 들어왔는데요. 사실 뉴스케어 파워가 급락을 좀 하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좀 더 빠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요. 그나마 뉴스케어 파워가 반등을 해줬고, 다음 주 화요일인가 월요일인가 화요일 정도죠. 영국 이 기업단 방한 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원전이 이제 영일만 관련해서 종목군들을 빠지게 되면 원전에서 단기 길적 반등이 금요일 날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정도 생각은 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BHI를 회원님들하고 좀 들어갔었는데 약간 좀 물렸어요. 약간 물려가지고 추가 매수를 좀 한 상태에서 뭐 약수익 정도 되겠네요. 1850원 한 2% 정도 수익권에서 일단은 한 70% 매도를 좀 해버렸는데요. 사실 이제 우리 기술은 수익으로 매도를 하고 지난번에 이날 팔았는데, 월요일이죠. 월요일부터 뭔가 지금 이 종목군들 테마 종목군들이 상당히 약해짐이 좀 느껴집니다. 그래서 나머지 종목군들은 아예 대응을 안 해버렸는데요. 사실 서진 시스템이라든지 좋게 생각하고 있지만은 시장의 판이 지금 이러한들 이런 종목군들을 바로 공략하겠냐 관점에서 지금 조금 더 기다려보는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LX 일렉도 이런 의미 있는 구간들까지 빠진다면 저는 매수 관점에서 볼 생각이고요. 대한전선도 1조의 거래 대금이 터진 종목이에요. 이 구간에서 1조 5천억이 들어왔는데 최근에 외국인 수급이 빠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단기 급락을 합니다. 단기 급락을 하죠. 구리 가격 떨어지고 뭐 한다. 근데 강하게 돌파했던 이런 구간들까지 내려온다면 충분히 제가 봤을 때는 해볼만 하다.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대주주가 이 구간에서 7천억 쐈기 때문에 대주주가 돈을 많이 쐈다. 유상증자 참여를 해서 7천억 들어왔다. 그럼 여기까지 주가가 빠진다. 한번 매수해 볼만 하겠다. 라고 대한전선도 생각을 하고 좀 봐볼 것 같고요. 뭐 LS 일렉이라든지 그리고 LS 에코에너지도 좀 단기간에 많이 밀고 내려오는데요. 많이 밀고 내려오면 이 기준봉을 만들어 놓은 자리까지 빠지는지 지켜보면서 강하게 올라왔던 종목군들 이번에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그런 종목군들 계속 체크를 하고 지금의 시세가 끝날 것인가 안 끝날 것인가만 판단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뭐 한국콜마라든지 마찬가지 관점에서 빠지면 어디에서 매수를 해 볼 것인가. 굉장히 좋은 구간에서 돌파가 나왔으면 빠지면 매수의 관점에서 종목을 볼 수 있겠죠. 그런 관점에서 종목들 봐봐야 될 겁니다. 지금 이런 종목군들이 예를 들면 최근에 수급이 착살났냐? 아니에요. 수급이 너무 좋은 상태에서 개인들 물량은 다 털려버리고 종목만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단기에 이 테마가 소강 상태 빠지면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게 뭔가에 대한 고민도 동시에 해 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늦었네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 네, 라이브 방송은 관심 있으시면 가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여기까지 짱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